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순애는 대청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시집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빛도, 툇마루에 놓인 항아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 민정이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린 녹차였지요. 민정은 순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늘 하늘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께 드린다고 하던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살 손주 하늘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지요. 도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애는 찻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침마다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 하늘이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지금은 고요함만이 방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흔에 도연을 낳았습니다. 늦둥이였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었지요. 순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라니. 45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순애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죠. 민정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민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9살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효성을 다했지요. 고마워요. 순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요. 매일 할머니 얘기만 해요. 마당 한쪽에서 하늘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눈매였지요. 순애는 손주를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지요. 도연의 영정 앞에 서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민정은 부엌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강남 한복판인데다가 한옥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게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니까요. 민정은 통화를 끊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소중한 흔적이었지요. 바람이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지요. 민정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순애는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방이 좁다고 해요. 민정이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수저를 놓고 민정을 바라보았지요. 그래요? 아직 6살인데. 아이들은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집이 너무 크긴 하지만 방 구조가 아이한테는 불편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무언가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지요. 할머니, 나 그네 타고 싶어요. 하늘이가 마당에서 뛰어왔습니다.
순애는 손줄을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내일 그네 만들어줄게. 정말요? 우와. 하늘이는 기뻐했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맑은 웃음에 잠깐 근심을 잊었지요. 그날 저녁 민정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애는 차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관리도 힘드시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하늘이도 친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민정아, 이 집은.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나요? 죄송해요. 민정은 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순애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니 몸이 우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도연이 자란 곳이기도 했지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민정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지 냉랭했지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민정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그네는 언제 만들어줘요? 곧 만들어줄게, 하늘아. 엄마가 우리 이사 간다고 했어요. 하늘이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사? 어디로? 모르겠어요. 엄마가 새집 구경하러 가자고 했어요. 순애는 민정을 찾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민정아, 하늘이가 이사한다고 하던데. 아, 그냥 아파트 구경 좀 가보려고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민정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지요. 그럼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그날 오후 민정은 하늘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불안감을 느꼈지요. 며느리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신이 나 있었지요. 할머니, 새 집에 놀이터가 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어요. 그랬구나. 순애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늘이 교육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물론 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아파트 전세금으로 하면 훨씬 경제적이죠. 민정의 말투가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인데. 어머니, 도연이 오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정의 차가운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민정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영정 속 아들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이 집마저 빼앗기면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하니? 바깥에서 민정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계약서 준비해서 가져와. 어머니가 빨리 결정하시도록 해야겠어.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맞서 싸울 힘이 없었지요. 70살의 나이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집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도연이 자란 곳이자 하늘이의 뿌리가 되어줄 곳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민정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순애는 대청마루에서 하늘이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요. 순애는 하늘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민정아?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정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지요. 도연이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이라니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2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민정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민정아, 이 집은.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들 재산은 아내인 제가 상속받아야 합니다. 집도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민정의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온화함은 사라졌지요. 그동안 어머니를 모신 것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한 거예요. 민정아.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지요. 하늘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어머니께서는 다른 곳에서 사셔야 해요.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의 형수였습니다. 순애 언니, 그런데 우리 도연이 재산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가 친정 식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던데. 강남 한옥 상속받는다고. 순애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언니, 우리도 혈육인데 뭔가 받을 게 있지 않을까요? 도연이가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의 사촌 동생, 고모, 외삼촌까지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지요. 순애야, 도연이 보험금은 얼마나 나왔니? 집 말고도 예금이 꽤 있을 텐데. 민정이 혼자 다 가져가면 되겠어? 순애는 전화를 받기도 지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라져 보였지요. 다음 날 민정의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순애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민정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이가 고생 많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몫은 받아야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내주려고 하시나 봐.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거든.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지요. 하늘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안 나와요? 순애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아픈데, 하늘아.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순수한 아이의 걱정에 순애는 더 울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가 이사 간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늘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할머니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니? 영정 속 도연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정이가 이럴 줄 알았니? 순애는 50년 동안 지켜온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도연이 자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이 집을 떠나면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하니? 양로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니? 바깥에서 민정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사 불러서 시세 정확히 알아볼 거야. 빨리 처리하고 싶어.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지요. 그때 서랍 깊숙이 있던 도연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께 쓴 편지였지요. 엄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아들아, 엄마가 이 집을 지켜낼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애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70살의 나이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아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순애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연이 나타나 말했지요. 엄마 힘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애가 결심을 굳히고 있을 때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지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성호 변호사입니다. 도연 교수님의. 순애는 급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네, 도연 교수님과 대학 동기였습니다. 장례식 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최성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러웠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애는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나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어머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성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이가 생전에 제게 맡긴 것이 있어서요. 맡긴 것이요? 유언장입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정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유언장이라니요? 민정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도연 교수님이 작년에 작성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최성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민정, 그리고 아들 하늘에게. 최성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순애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첫째, 어머니께서는 평생 이 집에서 거주하실 권리를 가지십니다. 어떤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만 재산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성호는 계속 읽었지요. 셋째, 하늘이의 양육과 교육비는 별도로 확보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최성호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언자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있으시죠. 최성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권은 별개 문제입니다.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럼 이 집은 어머님께서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니. 도연아.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성호는 미소를 지었지요. 도연이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꼼꼼히 준비해뒀어요. 그때 집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온 것이었지요. 순애야, 변호사 왔다며. 도연의 형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친척들도 나타났지요. 유산 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들어야 할 얘기 아니야? 최성호는 침착하게 유언장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소리야? 법적으로는 직계 가족 외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요. 민정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민정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도연이가 이렇게 해둔 걸 보면. 아니에요. 알겠어요.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넌 내 며느리야. 하늘이 엄마고. 순애의 말에 민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집이야. 순애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지요. 최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할 일은 끝난 것 같네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순애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도연이가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그날 저녁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하늘아.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순애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지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괜찮아, 민정아.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순애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엄마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했었지. 영정 속 도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요. 바깥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왔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말수가 줄었고 순애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민정이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애는 고맙다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민정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어둡했습니다. 유언장 이후로 무언가 부서진 듯 했지요. 하늘이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를 따랐고 매일 웃음을 선사했지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늘이가 색칠 공부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우리 하늘이가 그림을 참 잘 그네. 순애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자꾸 울어요. 하늘이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왜 울까? 모르겠어요. 밤에 조용히 울어요.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순애는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앉아보렴. 민정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나 때문에 괴롭니?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추악했어요. 추악하다니. 돈 때문에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도연이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너도 갑자기 남편을 잃고 막막했을 거야. 이해해. 순애의 따뜻한 말에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만 울어. 하늘이가 보면 어떡해. 순애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이잖아.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도연의 대학 동료들이었지요. 어머님, 도연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도 자주 안부를 묻고요. 순애는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도연이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했어요. 혼자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네, 어머님께 효도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늘이가 다가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생각나요? 응, 많이 생각나. 저도요. 근데 할머니가 있어서 안 무서워요. 하늘이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정말요? 응. 넌 아빠를 닮아서 할머니를 든든하게 해줘.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정은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지요. 순애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겨울옷 사러 가실래요? 그럴까? 함께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할머니, 이 옷 예뻐요? 우리 하늘이한테 잘 어울리네. 엄마도 예쁘죠? 하늘이가 민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수줍게 웃었지요. 그럼 엄마도 예뻐.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고마운 눈빛을 보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맞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럼 계속 같이 살 거예요? 물론이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하늘이는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지요. 순애는 하늘이와 함께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이 크면 아빠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그럼 열심히 키울게요. 하늘이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민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덕분에 집이 밝아졌어요. 그래. 이 아이가 우리 희망이야. 제가 정신없을 때 하늘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뭘? 내 손주인데. 두 사람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영정 속 도연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겨준 하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민정이도 다시 착한 며느리가 되었어. 순애는 영정을 어루만졌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바깥에서 하늘이와 민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옥의 처마를 붉게 물들였지요.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하늘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순애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도 다른 쪽 손을 잡았지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야. 순애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지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소중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